서로 다른 두 시점의 GDP를 비교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뭐 우선 우리가 GDP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문제는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었지만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GDP를 비교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국가의 GDP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국가의 화폐 단위를 다른 국가로 바꾼다든가 혹은 뭐 두 국가의 화폐 단위를 모두 다 어떤 공통된 화폐 단위로 바꾸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점의 GDP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그 명목 GDP는 이제 물가 수준의 실질 GDP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물론 뭐 말씀드렸듯이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시장 가치를 당해년도 그 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이제 그 시점에서의 이제 가격으로 평가한 건데요. 그걸 우리가 명목 GDP라고 하는데 마치 이것을 어떤 하나의 물가 수준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실질 GDP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하면 한 가지의 종류의 재화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바로 이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에 대응하는 이제 퀀터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서툴러서 퀀터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 GDP는 수량의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7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8년에 한국의 GDP를 한번 명목 GDP를 비교해 보면 2008년에 대략 1150조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명목 GDP는 19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두 기간 사이에 명목 GDP의 차이는 대략 한 750조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8년 명목 GDP와 2018년 명목 GDP의 차이가 한 750조 정도 되는데 과연 이 두 기간 사이에 사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도 상승했을 것이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전반적인 생산량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스마트폰에 대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실제로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했을 수도 있고 상승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스마트폰의 생산량 자체가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의 비중이 더 큰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GDP의 부분은 얼마만큼이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명목 GDP의 부분은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우리가 사실 분해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제 통계청 여러분 웹사이트에 가시면 한국은행은 eco스라고 하는 ecos.bok.or.kr에 가보시면 GDP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시스죠. 통계청 cosis.kr 여기에 가보셔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뭐 다 제공해 주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명목 GDP의 변화 중에서 얼마만큼이 가격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른 변화고 얼마만큼이 실질 생산량에 의한 변화인지를 우리가 한번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는 두 가지 재화, 사과와 이제 컴퓨터를 생산하는 간단한 경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명목 GDP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생산하는 재화, 생산되는 재화는 사과와 컴퓨터고요. 그래서 어떤 한 해에 생산된 사과의 수량, 퀀터티죠. 사과의 수량에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그 시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사과의 수량, 2018년에 GDP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 명목 GDP를 계산하고 싶다면 2018년에 사과의 수량에다가 2018년에 사과의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화인 2018년의 컴퓨터 수량에 2018년의 컴퓨터 가격을 곱해서 이 둘을 합하면 우리가 이제 명목 GDP를 계산할 수 있고요. 뭐 재화의 개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명목 GDP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한 국가 경제의 명목 GDP를 추계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명목 GDP의 변화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명목 GDP가 예를 들어서 10% 늘어났다면 그 중에 얼마만큼이 가격 상승분이고 얼마만큼이 생산량의 증가분인지 한번 구분해 보는 것이 우리 이제 엑서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대한 정보, 2019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세 개의 연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보죠. 사과 생산량은 2018년에 500, 그 다음에 컴퓨터 생산량은 2018년에 이제 5대였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해에 2018년에 명목 GDP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생산량에 사과의 가격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생산량에 컴퓨터의 가격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우리가 2018년에 명목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가격은 $1였고요. 그 다음에 500개 생산했습니다. 2018년에. 마찬가지로 2018년에 컴퓨터 가격은 $900였고 5대를 생산해서 2018년에 명목 GDP는 이제 $5,00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당해년도의 가격을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생산된 재화를 그 해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제 명목 GDP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2019년 명목 GDP도 계산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아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보시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사과의 생산량은 변하지 않았고요. 컴퓨터의 생산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생산량도 전년과 동일하고 컴퓨터의 생산량도 이전 시점과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변화라고 한다면 사과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명목 GDP와 2019년의 명목 GDP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2019년의 명목 GDP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명목 GDP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명목 GDP를 계산해 보면 당연히 2018년의 명목 GDP보다 2019년의 명목 GDP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9년의 명목 GDP를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500개 전년도의 사과 생산량과 동일하고요. 가격만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의 생산량과 동일하고요. 가격만 $900에서 $1000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2019년의 명목 GDP를 계산해 보면 사과가 $1000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5000입니다. $6000가 되겠죠. 보시면 2018년의 명목 GDP는 $5000였고요.
2019년의 명목 GDP는 이제 6,0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늘어났는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왜 이제 5,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생산량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가 늘어났는가? 뭐 당연히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고 컴퓨터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질 GDP는 가격의 변화를 통제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가격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과의 가격도 상승했고 컴퓨터의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실질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2018년과 2019년의 실질 GDP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의 가격을 우리가 테이크해서 2018년에도 2018년 가격을 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가서 2019년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GDP를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실질 GDP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의 가격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2018년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19년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시점의 가격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뭐 이런 거 가격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2010년 가격 써도 괜찮고요. 뭐 2000년 가격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물론 이제 2020년 가격은 우리가 뭐 알면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으니까 사실 2020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한 해가 다 끝나야지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뭐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뭐 특정한 시점의 가격을 채택을 해서 2018년과 2019년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목적은 뭐겠어요? 어떤 한 시점의 가격을 테이크해서 2018년과 2019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바로 그 이유는 가격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의 가격을 사용해서 우리가 2018년의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고요. 2018년의 가격을 사용해서 2019년의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8년의 가격을 사용을 해서 2018년의 실질 GDP를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2018년 가격을 사용을 해서 2018년 실질 GDP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에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명목 GDP는 당해년도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2018년에 명목 GDP는 당해년도 가격을 써요. 2018년 가격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격을 2018년으로 픽스한다면 2018년의 가격을 우리가 픽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2018년의 실질 GDP는 2018년의 명목 GDP와 같아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2018년의 가격을 픽했으니까 2018년의 명목 GDP는 2018년의 실질 GDP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2018년 가격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2018년의 명목 GDP는 2018년의 실질 GDP와 같아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점의 가격을 픽했다면 그 가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격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해에 연도의 가격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 해의 명목 GDP는 당연히 실질 GDP와 같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해의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가격을 쓴 거니까요. 그래서 2018년 가격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2018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지고요. 자, 이제 2018년 가격으로 2019년에 GDP를 계산을 하면 그게 바로 2019년의 실질 GDP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2019년의 생산량은 사과 500, 컴퓨터 5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가격을 적용하냐면 2018년의 가격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생산량은 500이고요. 사과는 1달러. 그 다음에 컴퓨터는 2019년에 5대를 생산했는데 2018년의 가격은 900달러예요.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는 생산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어느 한 시점으로 고정시켜 두었을 때 당연히 2018년의 실질 GDP는 2019년의 실질 GDP와 같아야겠죠. 생산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은 고정시켰어요. 어느 한 시점으로 2018년으로. 그런데 두 해의 생산량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실질 GDP도 변하지 않겠죠. 2019년의 실질 GDP가 마찬가지로 5,000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2019년 가격을 한번 사용해 보죠. 자, 2019년 가격을 사용을 해서 2019년의 실질 GDP를 계산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문제겠죠. 2019년의 명목 GDP 6,000달러라고 하는 것은 2019년 당해년도 가격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19년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2019년의 가격을 사용한다는 말은 바로 2019년의 실질 GDP가 명목 GDP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둘은 같고요. 기준 연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시점의 가격을 쓸 때 2018년의 가격을 쓴다라고 하면 그때 기준 연도는 2018년이 되고 우리가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2019년의 가격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2019년이 바로 기준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를 우리가 베이스 이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준 연도 혹은 베이스 이어는 가격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생산량의 변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2018년의 생산량의 500개와 5대에 어떤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냐면 2019년의 가격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2달러를 곱해주고 1,000달러를 곱해주면 당연히 6,0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격을 적용하느냐는 사실상 뭐 요 둘의 차이는 있겠죠. 이거는 5,000달러고 이건 6,000달러니까 당연히 뭐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질 GDP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5,000달러로 변하지 않았고 2019년 가격을 사용해서 실질 GDP를 측정을 해 봤더니 당연히 실질 GDP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속하는 두 시점 2018년과 우리가 2019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연결해서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2020년에 생산량도 변하고 이제 가격도 변하는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는 가격은 죄송합니다. 생산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만 변하는 경우고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생산량도 변하고 이제 가격도 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이번에 2020년을 비교하는 거고요. 사과는 생산량이 500에서 550개로 늘어났고
컴퓨터 생산량은 5대에서 6대로 늘어났어요. 사과 가격이 2달러에서 3달러로 상승했고 변하지 않은 것은 이제 뭐 컴퓨터 가격 정도라고만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바꿀 수 있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어서 네. 여하튼 이제 19년과 20년 사이의 차이는 가격도 변했고 물론 이제 다 변한 건 아니지만 사과의 가격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생산량, 사과 생산량, 컴퓨터 생산량이 모두 다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했던 그 순서와 마찬가지로 2020년의 명목 GDP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당연히 생산량의 당해년도의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과 생산량 550개에 새로운 가격 3달러를 적용을 하고요. 3달러였으니까요. 2020년에는 그 다음에 컴퓨터 생산량은 6대고 컴퓨터 가격은 1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더해보면 2020년에 명목 GDP는 이제 7,650달러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9년과 20년 사이의 명목 GDP의 차이가 대략 뭐 한 1,65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 생산량의 변화하고 그 중에 얼마만큼이 가격의 변화인가 이제 우리가 분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명목 GDP의 증가율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변화율 혹은 뭐 증감률 다 괜찮습니다. 증감률 혹은 뭐 증가율. (2020년에는) 7,650달러고 2019년에는 6,000달러니까요. 6,000달러에서 7,650달러로 증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율을 계산을 할 때 7,650 마이너스 6,000 한 다음에 이제 6,000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가끔 이것을 이제 7,650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의 의미는 그 틀린 건 아닌데요. 그때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꼭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2020년에서 거꾸로 2019년으로 갈 때 GDP는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이긴 한데 지금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시간을 역행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틀렸다고 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19년에서 우리가 2020년으로 가는 거니까요. 2020년에서 2019년으로 거꾸로 가면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2020년에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간다면 증가율을 우리가 증감률을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는 19년에서 20년으로 가는 거니까 19년의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7.5% 명목 GDP의 증가율은 2019년과 20년 사이에 27.5%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2018년과 2019년의 실질 GDP까지도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엑서사이즈는 2020년의 실질 GDP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8년의 실질 GDP, 2019년의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2018년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19년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의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에도 우리가 2019년의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20년의 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2020년의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요 값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2020년의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2019년의 가격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의 사과 생산량은 550개고요. 컴퓨터는 6대였습니다. 이때 가격을 2019년의 가격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50개 사과에 개당 2달러를 곱하고 이제 컴퓨터 6대를 생산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2019년에 1000달러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 7100달러가 바로 2019년 가격으로 평가한 평가한 2020년에 리얼 GDP가 되겠죠. 실질 GDP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7,100달러를 우리가 계산한 것이고요.
자, 이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리얼 GDP의 증가율, 뭐 혹은 뭐 성장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로스 레이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로스 레이트죠. 자, 마찬가지로 19년에서 20년으로 가는 거니까 7,100달러 마이너스 7,100달러에서 6,000달러를 빼주고요. 이제 분모를 6,000달러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19년에서 20년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6,000달러로 나누면 이제 18.3%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19년과 20년 사이에 리얼 GDP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우리는 2019년 가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 명목 GDP는 27.5% 증가했는데 실질 GDP는 18.3%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이 둘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27.5와 18.3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대략 뭐 한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9%.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27% 중에서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18% 정도는 실질 GDP의 증가율이 18% 정도 되니까 이게 바로 생산량의 증가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가격 상승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대략 27% 정도 상승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8%는 생산량의 증가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9% 정도는 물가 상승에서 온 것이다. 혹은 뭐 가격 증가에서 가격 상승에서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2019년 가격을 사용을 해서 리얼 GDP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엔 전에 했던 거와 비슷하게 2020년 가격을 사용을 해서 한번 리얼 GDP를 계산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앞서 했던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2020년 가격을 사용을 해서 2020년 리얼 GDP를 계산해 볼 텐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2020년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2020년의 리얼 GDP와 2020년의 너미널 GDP는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값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너미널 GDP에서 오는 것이죠. 그해 생산된 생산량에 어떤 가격을 곱해주는 거냐면 기준 연도가 2020년이니까 이 2020년 가격을 적용하면 리얼 GDP는 그냥 너미널 GDP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고 싶은 것은 요 값과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이 될 거예요. 순서대로 이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가격을 사용을 해서 2019년에 리얼 GDP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것은 생산량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이 기준 연도가 될 테니까 여기서 가격만 우리가 뽑아냅니다. 그래서 500개 곱하기 3달러, 5대 곱하기 1000달러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과 생산량은 2019년, 가격은 2020년. 컴퓨터 생산량은 2019년, 가격은 2020년. 왜냐하면 지금 기준 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실질 GDP, 리얼 GDP를 계산해 보면 한 6,500달러가 되고요. 6,500달러 여기다 이렇게 적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가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2019년의 리얼 GDP는 6,500, 2020년의 리얼 GDP는 너미널 GDP와 같은 7,650달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리얼 GDP의 증가율 혹은 뭐 그로스 레이트를 한번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는 거니까 두 기간 사이에 GDP가 얼마만큼 늘어났는가가 바로 분자의 값이죠. 대략 1,150달러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는 거니까 2019년에
리얼 GDP 6,500달러로 나누어 주면 100을 곱해서 이제 퍼센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17.7%가 돼요. 우리가 앞서 2019년 가격을 사용했을 때 리얼 GDP의 증가율은 18.3%였고 지금 2020년 가격을 사용했을 때는 리얼 GDP의 증가율이 이제 17.7%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한 두 시점의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처음 시점의 가격을 사용하느냐 혹은 나중 시점의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는 다른 값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같은 값을 정말 우연히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고 대체로 어떤 시점의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다른 말로 인접한 두 시점에서 기준 연도를 어떤 시점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준 연도를 2019년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2019년의 가격을 사용하겠다는 말이고요.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2020년의 가격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점으로 설정했을 때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와 나중 시점으로 선택했을 때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다른 값을 갖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같은 값을 갖는 게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 다음 퀘스천은 뭐냐면 2019년 가격을 썼을 때는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이 18%였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가격을 사용을 했을 때는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이 17.7%였었어요. 그럼 어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증가율을 얘기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 둘의 평균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8.3%와 17.7%를 우리가 각각 계산을 했는데 이 둘의 평균인 대략 한 18%를 실제 경제 성장률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체인 웨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쇄 가중법이라고 부르고요. 연쇄 가중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 인접한 두 시점 지금 19년과 20년에 리얼 GDP를 각각 계산을 했는데요. 인접한 두 시점에서 이제 앞에 처음 시점의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처음 시점을 베이스 이어로 설정하는 경우, 기준 연도로 설정하는 경우 그러한 방법을 이제 그렇게 해서 리얼 GDP를 계산을 한 게 지금 첫 번째 결과잖아요. 자, 이러한 방법을 이제 라스페이레스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인접한 두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이죠. 뒤의 시점의 가격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얼 GDP를 계산을 하고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를 찾아봤더니 17.7%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그러니까 인접한 두 시점에서 뒤의 시점을 베이스 이어로 설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파쉐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라스페이레스 기법과 이제 파쉐 기법을 각각 이제 다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 둘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라스페이레스 지수 혹은 뭐 라스페이레스 방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접한 두 시점에서 가격의 변화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 통제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앞의 시점의 가격을 뒤의 시점에도 이렇게 쭉 적용하는 것이 이제 라스페이레스 기법의 어떤 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쉐 기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의 가격이 지금 2020년이니까요. 지금의 가격이 이제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이제 파쉐 기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현실에서는 이 둘을 평균해서 연쇄 가중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 웨이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두 지수, 라스페이러스 지수, 파쉐 지수로부터 각각 실질 GDP의 증감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18.3%와 17.7%죠.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둘의 평균을 내보면 18.0%가 돼요. 대략 18%인데 실제로 체인 웨이팅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산술 평균, 그러니까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하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Geometric average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18.3%를 2를 더하면, 그러니까 18.3%가 사실 0.183이잖아요. 여기에 2를 더해요. 그래서 1.183입니다. 이제 퍼센트 100을 곱해서 사실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데 그 100 곱하지 말고 0.183에다가 2를 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스퀘어 루트를 취해도 되고 2분의 1승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쉐 기법을 통해서 계산한 게 17.7%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을 곱하지 않았었으면 0.177이 되잖아요. 그래서 0.177에 2를 더합니다. 그럼 1.177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루트를 취해도 되고 2분의 1승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1.183의 2분의 1승 곱하기 1.177의 2분의 1승, 이게 바로 Geometric Average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뭐 1. 얼마가 나와요. 근사적으로 1.18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2를 빼면 되겠죠. 이 계산을 다 하신 다음에 1.183의 2분의 1승 곱하기 1.177의 2분의 1승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를 빼면 여러분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냐면 대충 0.18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0.18. 그래서 백분율로 표현하면 18%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Geometric Average를 사실 사용을 하고요. 체인 웨이팅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여러분은 그냥 대충 이 둘의 평균을 채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2019년과 20년 사이에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는 18%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다 됐어요. 19년과 20년 사이에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는 사실 다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예요. 체인 웨이팅 기법을 통해서 연쇄 가중법을 통해서 두 기간 사이에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2020년의 리얼 GDP는 그럼 얼마고 2019년의 리얼 GDP는 그럼 얼마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제 1단계 우리가 한 것이죠. 자, 2단계로 기준 연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이스 이어를 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라스페이러스라고 하는 기법은 베이스 이어를 19년으로 정하는 거고요. 파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이어를 2020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둘을 우리가 평균했기 때문에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베이스 이어를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베이스 이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두 시점 사이, 인접한 두 시점 사이에 리얼 GDP의 그로스 레이트만 계산을 한 거예요. 18%로. 자, 이제 기준 연도를 이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준 연도는 5의 배수가 되는 해를 기준 연도로 설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2015년 혹은 이제 지금은 이제 2015년이 기준 연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서 이코스로 가보시면 제가 이게 이커스입니다. 안 보이시죠? 주소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cos.bok.or.kr로 가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페이지를 여러분 처음에 보실 수 있고
쭉 여기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데이터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실제 우리가 한국에서 GDP를 계산을 할 때 기준 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국민계정 10번째 10번 국민계정 항목에 가보시면 2015년 기준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연도가 지금 현재 201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201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뭐 5의 배수를 기준연도로 설정을 하니까 우리는 202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2024년쯤 되면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통계청이나 이런 곳에서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다시 2020년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2015년을 사용을 합니다. 아직 2020년도 안 끝났으니까요. 2020년 데이터가 사실 없는 거죠. 2020년이 끝나야 2020년 12월 31일로 끝나고 이제 또 몇 달이 있어야 돼요. 한 4개월, 5개월, 길게는 한 7, 8개월 지나야 2020년에 대한 이제 자료가 정리가 되고 이제 공표가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5의 배수를 기준연도로 설정한다는 어떤 그런 컨벤션을 따라서 202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이어가 2020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뭐 리얼 GDP를 다시 계산하고 뭐 가격을 다시 적용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리얼 GDP의 증가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보 1이 이제 첫 번째 piece of information은 리얼 GDP growth rate이 18%라고 하는 거고요. 19년과 20년 사이에. 이제 second piece of information은 베이스 이어가 20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가 인접한 두 시점에 리얼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베이스 이어에는 항상 리얼 GDP와 너미널 GDP가 같다는 거죠. 너미널 GDP는 by definition 그 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그 해의 가격으로 측정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베이스 이어가 이제 우리의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를 통제하는 기준 연도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2020년의 리얼 GDP는 2020년의 너미널 GDP와 같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2020년의 리얼 GDP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너미널 GDP가 바로 리얼 GDP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을 베이스 이어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2020년의 리얼 GDP를 계산한 거예요. 바로 $1,650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된 마지막 작업은 그렇다면 2019년의 리얼 GDP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growth rate는 18%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의 리얼 GDP는 $7,650예요.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019년의 리얼 GDP가 Y 2019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의 리얼 GDP가 Y2020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값이 10%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자, 100만 원이 10% 상승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계산하죠. 1 플러스 0.1 이게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100에서 10%가 늘어난 것은 110이라고 하는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100에서 1 플러스 증가율 10%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1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2020년의 GDP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산을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죠. 100에서 10%가 늘어난 값은 얼마인가? 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10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값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값에서 10% 늘어났더니 그게 110이 되었다. 그러면 x는 얼마인가? 뭐 간단한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를 구하는 방법은 110을 1 플러스 증가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110이 바로 2020년의 리얼 GDP를 의미하는 것이고 증가율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리얼 GDP의 그로트 레이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식이 바로 이거죠. 2019년의 리얼 GDP가 한 해 동안 18% 늘어날 경우에 바로 2020년에 리얼 GDP가 됩니다. 실제로 18%가 늘어났으니까요. 자, 이 식을 간단하게 변형을 하면 2019년의 리얼 GDP는 2020년의 리얼 GDP를 1 플러스 그로트 레이트로 나누어 주는 값과 같아요. 그래서 2019년의 리얼 GDP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020년의 리얼 GDP 곱하기 1 over 1 플러스 증가율 0.18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19년에 리얼 GDP 6,483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바텀 라인은 리얼 GDP 그로트 레이트를 한번 계산해 보고 연쇄 가중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베이스 이어 기준 연도를 여러분 잘 설정하시면 아주 쉽게 리얼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